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 매우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의정 리포트의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특례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수원 특례시의회 의장단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특례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기정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수원특례시의회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영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끝으로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8분과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특례시 의회의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가 될 텐데요. 지방시대의 특례시 의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각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인데요. 이로 인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커다란 변화도 생겼는데요. 광역시 수준의 버금가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됐고 무엇보다 대도시 수준의 복지 혜택이 기대됩니다. 특집 OBS 의정 리포트.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의회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그 속에서 특례시가 갖는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봅니다. 네, 오늘 특별히 8분의 의원님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하고 또 소중한 의견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인원이 많은 관계로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인사 말씀을 좀 대표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김기정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원하고 이제 8개월여 지났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수원 특례시 의회 의장 김기정입니다. 12대 우리 의회를 믿고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125만 특별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7개월이 이제 됐습니다. 12대 구성이. 12대 구성 중에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민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자 하는 것과 또 우리 수원시 집행부와 또 견제와 균형을 아울러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7개월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들과 함께 시민이 힘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그런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을 위한 의회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부의장님께서도 아울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부의장 이재식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특례시의회는 37명의 의원들이 여야 없이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수원 특례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귀를 기울이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에서 행복한 삶을 만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두 분께 인사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시민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자, 오늘 주제 특례시의회 역할과 과제가 될 텐데 특례시는 지난해 1월 13일 그러니까 14개월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의 변화도 있는데요. 김기정 의장님께서 특례시에 대해서 좀 더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특례시는 우리 전국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고양, 수원, 용인, 창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명칭 같습니다. 우리 기초단체 중에 이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뭔가 많은 것을 이제 저희 지방 이전을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광역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례시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었던 권한들이 좀 더 지방으로 이전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 특례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이양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또 관련된 정책 담당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 특별시에 관련된 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특례시로 이전되고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특례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나 행정 권한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가 된 형태가 돼야만 진정한 특례시로서의 법적 지위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특례 시민이 된 수원 시민들은 그럼 변화된 1년 2개월 동안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현장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출범은 시민들의 도시 규모에 맞는 복지 혜택을 부여받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에서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무늬만 특례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례시 규모는 광역시에 가깝지만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부족한 자체 주민들이 복지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목소리에서 비롯되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권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례시가 생기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청한 86개의 기능과 383개 사무 중 받은 것은 9개 기능과 142개의 사무가 전부입니다. 지난 20일 수원시를 포함한 4개의 특례시 국회의원들과 재정권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출범을 수원 특례시민과 시와 시의회가 함께 이뤄냈듯이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간다면 진정한 수원 특례시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특례시 이후에 정확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강영우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크게 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 강화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직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에서 의장에게 부여하는 의회 독립성 강화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정책지원관 전문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의회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와 기록 표결제도 원칙 도입 및 의회 활동 후 정보 공개 의무 방법 등을 규정의 신설 등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로 지방의회의 권한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방의회의 변화된 부분, 권한 강화 그리고 책임 강화를 축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한은 크게 강화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확대된 권한 강화 시대가 오리라 예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권한이 더 강화되면 책임도 역시 강화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이 부분도 지방의회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변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주민자치의 강화입니다.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의 강화인데요. 이 부분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주민의 지방자치의 행정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생활과 관계 있는 그 지방의 정책 결정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권리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이 조례를 직접 제정, 개정 또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의를 할 수 있고 또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를 관련 조항을 또 두었습니다. 주민조례 그 발안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그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참여의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하에 그 마을 의제를 또 선정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수립하기도 하고 주민이 행정 그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중심되는 그 주민 자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특례시와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 특례시 의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 먼저 수원 특례시 의회에 지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8월 우리 수원시 의회는 수원 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 정책 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고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청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을 임용을 할 때에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구, 그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전문적이고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재단 등 4번의 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로 인해서 임명권자는 임용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 또한 관계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정책검증 청문 제도를 처음 추진하다 보니 준비 기간이 짧아 정책검증 청문회 TF로 구성하였으나 올해는 특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인정받는 정책검증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는 바로 뭘까요?
복지입니다. 이 복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민들이 체감을 했다고 하는데 정영보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특례시 출범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급여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자산 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은 수원특례시는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올해 1월 2023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본자산 공제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폭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적용됐던 대도시 기준은 어렵게 얻은 복지 혜택이었기에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도 시의회는 수원 시민이 특례 시민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등 더 많은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와 다양한 각오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자, 수원 특례시 의회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바로 이제 개정이 됨과 동시에 확대된 복지 혜택을 누렸고요. 이후에 좀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시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하고 그리고 이후에 결산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자, 수원시가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그 과정 가운데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올해 수원시 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3조 720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그중에서 212억을 삭감한 규모인 3조 508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 항목이 87% 삭감되어 일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은 2006년도에 도입이 되고 또 2009년도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60건에서 200여 건으로 사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7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언급됐듯이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은 양적으로는 우월했을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건설, 토건, 일반 행정 중심적인 로 편성이 되었다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사업이 시민이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사업으로 이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 편의 관행은 수원 특례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원시 의회가 먼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원 특례시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된 사업과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특례시의회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정책 전문 인력 도입, 그리고 인사권의 어느 정도의 확보,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특례시의회의 지위가 조금 미흡하다, 권한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진정한 수원 특례시 의회로 새롭게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된 수원시는 한 개의 국가, 구청 대면협력과 등 일부 조직 확대로 미약하게나마 혜택을 입었지만 수원 특례시는 아직까지
명칭 외에 이렇다 할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다운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권한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특례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특례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례시의 권익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른 특례시 의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일단 뭐 특례시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특례시 의회도 같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같이 균형을 맞춰줘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어떤 진행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특례시 의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시의원 2명당 1명의 비율로 인원이 충원되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공부하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는 의회 사무국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와 의원의 역량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타 의회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의원 간 지혜를 모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원시의회가 37명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로 하면 18명의 정책지원관이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도 채용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분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9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 위원장님? 지금 2023년도 6월 말까지 9명을 더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광역시하고 특별시에서는 이제 그 정책지원관을 6급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7급으로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오셔도 바로 이렇게 광역시나 특별시로다가 이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6월 말까지 저희도 광역시나 특별시에 걸맞는 6급의 지원관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기정 수원특례시 의장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추가로 이제 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의회 권한이 같이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어떤 좀 그 강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제 주민자치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중대한 시기에 제가 회장을 맡고 또 진행함에 있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도 의장협의회장도 하지만은 전국의 실무위원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일단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지원관 2분의 1 뽑는 거는 뭐 당연히 지금 뭐 특례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 빼고 이거는 저희가 그 지방분권 되면서 이제 가져온 하나의 이제 성과라고 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지평부에서 파견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하나 하고 조직이 우리가 1 담당관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한 70명에 의원 37명 한 100명이 넘는데 과 하나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과 담당관 이런 것들 확대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차관 회의를 갔었는데 뭐 전혀 뭐 관심도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기초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아있는 14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희정 의장님께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회 권한이 좀 강화되기 위한 방안들을 좀 살펴보고 과제도 들어봤는데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특례시 의회 역시 무늬만 특례시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권한이 좀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들께서 말씀했듯이 예. 실제로 무늬만 특례시 의회지 실제로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를 비교하면 특례시 됐다고 1국 3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의회는 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잘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 면에서는 일방적이다. 우리 수원시 의회의 기본 기능이 예산 삭감 또는 유지, 그다음에 법 개정, 행감 이게 이제 전부인데 예. 그 예산을 깎아야 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깎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해당되는 단체들이 자꾸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까 이찬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의회 기준에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과연 집행복 올리기에 제대로 올렸냐 안 올렸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거 예산 깎았다고 마치 죄인 취급하는 그런 것 풍토가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의원들이 싸우지 않고 집행부와 함께하는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 담당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이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알려지지 않고 네. 잘 파악이 안 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준해서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를 3월로 잡아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의회 역할의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예. 저는 정책을 만드는 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 내고 예산 편성해서 저희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하고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네. 그것들이 우리 의회로 예산 잡혀서 올라오는 그런 그 순선한적인 그런 패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더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관을 통하고 전문인을 통하고 위에 계시는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해 나감으로써 좀 더 많은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까지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방시대 특례시의 역할 이렇게 의장님께서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또 강영우 위원장님의 의견도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그다음에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 결정 역할과 집행기관으로서 아닌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관 사건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의회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의 패러다임에서 특례시의 역할의 기본적인 시민 생활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고자 시민의 의견을 묻고 듣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권력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의회가 함께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100%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자, 조문경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자치 분권 시대를 향한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관 도입 등을 통해 수원시 의회는 지난해 정책 예산 TF
신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다운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시민 여러분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의견 또 어려움, 고충들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특례시의회 과제 역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의원님들 대표해서 좀 한 분 한 분 이제 앞으로의 좀 의정 활동 각오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먼저 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특례시 의원으로서 어떤 좀 각오로 의정을 이끌어 가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준숙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집중하고 건실한 지방의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방 분권에 앞장서서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30년의 이상의 역사를 갖춘 만큼 지방의회도 역시 한 단계 발전한 선진의회로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 시와 시의회가 서로 통합하고 협력한다면 더 살기 좋은 수원 특례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특례시로 거듭나면서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구현은 모든 특례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워진 수원 특례시를 열망하는 125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름만 특례시가 아닌 수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우리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례시가 되었다는 것은 주민 수가 100만 이상이 되고 주민 수가 많아졌다는 증거이고 또 지역 현안이 복잡해져서 이제 더 이상 중앙 정부나 또 그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그 지역 행정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이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즉 특례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주민 간의 그 이해 상충과 갈등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그 증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이해 상충과 갈등을 어떻게 예방, 극복하고 또 지역 현안을 또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지역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가장 먼저 그런 현안들이 대해서 이제 여러 계층들과 또 시민들의 의견과 또 시민들의 그 요구 또 이해관계를 폭넓게 이제 파악을 하고 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홍보하고 이제 설득해 나갈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러한 사안들은 또 시민들이 직접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준 그 의회가 마땅히 또 수행해야 될 책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과 갈등의 소지도 많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또 수원시가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치의 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갈등을 잘 중재하고 해소하면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포함시키겠다. 그런 중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제12대 수원 특례시 의원은 특례시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개헌에 활동하는 의원들입니다. 최초가 주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125만 명 수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한마디 말의 무게, 지역을 누비는 한 걸음의 무게,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판단의 무게, 그 어느 것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32년 동안 자치분권이 도입기를 지나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는 완성기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시라는 무게가 시민들에게는 혜택으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변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의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엔 12대 의원들 참 잘했다는 칭찬으로 시민들이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3년 뒤에 시민들에게 이번 12대 수원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성과도 좋았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특례시의회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8분 의장단 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수원 특례시의회의 미래가 매우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8분 의장단과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순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소개도 드렸는데요. 각 상임위는 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께 의회 운영위원회 소개와 함께 계획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 운영에는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회기, 즉 의정활동 기간을 결정을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시의회가 하는 다양한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율을 통한 행정적인 업무를 도맡아 시의회가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의원분들과 가장 스킨십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의회 운영위원회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매우 중요한 또 상임이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유준숙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원 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시의 행정관리, 조직과 예산, 지역경제 등 수원시에 근간되는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 수원시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주민자치 등 사안에 대해서는 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며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선 후배 및 동료 의원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문제, 현안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현안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이 분야도 역시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미옥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우리 수원 특례 시민들이 그렇게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창조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품격을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소관 부서로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또 환경국, 상수도 사업소,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참여하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그 맑은 물 공급과 통합 물 관리,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환경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특히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우리 수원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위원회가 우리 상임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초, 중, 고 205개의 학교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게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크게는 수원FC 등 각종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시설의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125만 우리 수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저출산, 양극화 등의 사회적인 위험이 일상을 위협합니다. 시민이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선제적인 해안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명의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시민들과 지역 문제를 꾸려나가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복지와 안전분야가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군요. 예,
아주 중요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상임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특별위원회지만 매우 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보다 꼼꼼히 재확인하고 또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원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정상적 세 수입 등이 자체 수입 규모가 감소하면서 넉넉치 않은 재원으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행정, 편의적,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선심성, 낭비성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가려내어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민의 뜻에 반영된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 실현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예. 이 각 상임위별로 여러 말씀을 들어봤는데 상임위별로 각 역할을 잘 수행하신다면 수원특례시의회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의 여야 간의 협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재식 부의장님께서는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견 없이 협력하고 특례시의 의원을 위한 정책에도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물론 상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여 년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협치를 꼭 이루겠습니다. 지난 12대 의회군 구성도 서로가 싸우기보다는 의견을 존중하며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원시의원이 지역주민과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문성 있는 의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끝으로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여러 가지 할 일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원특례시의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실지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와 계획을 한번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했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회는 정책을 만드는 그리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의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청문회라는 제도, 또 연구단체라는 것들, 또 특위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 의회가 시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의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와 또 존경과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이제 흔히들 협치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협치는 함께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협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과 또 시민에게 득이 되고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협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저희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집행부에게
전달해서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37명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치는, 의원들 간의 협치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의장이 얼만큼 잘 해나가냐가 아마 우리 수원시 의회가 얼만큼 보여지는 것들이 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조례 개정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거라면 누구나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조례가,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성 있는 수원 특례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의정 리포트 수원 특례시 의회 의장단 8분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8분 이외에도 모두 37분의 수원 특례시 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3년 이후에는 수원 특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의원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먼 거리 또 오셨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나누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죠.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필수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를 끝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수원 특례시 의회와 함께한 의정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